안녕하세요. 코멘트TV입니다. 오늘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분석과 견해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황과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년 전 한국 언론은 중국의 부동산이 폭락한다는 부정적인 뉴스를 많이 전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이 곧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중국 부동산은 버블이다, 곧 붕괴가 일어난다 라고 외부 세계에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의문을 가질 만도 합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집값이 서울보다 더 비싼 것은 사실이니까요. 먼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주택이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주택의 매매와 거래가 허용되지 않았고 국민들은 국가에서 공급해준 주택에 살면서 임대료를 정부에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2000년대 초반부터 부동산 사용권이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을 때 주택 거래 가격이 매우 낮았다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언론들은 중국 부동산 거래의 역사가 아주 낮은 시장 가격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서 출발하여 20년 동안 글로벌 시장 가격까지 오른 중국의 현재 주택 가격을 버블이라 부르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오히려 단기간에 중국의 집값이 전 세계의 집값과 비슷하게 키 맞추기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중국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이미 좀 느끼셨겠지만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일선 도시들은 이제 국제적인 면모를 갖춘 도시들로 성장했음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대표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도 글로벌 레벨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중국 내의 돈과 인재 그리고 혁신 기업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돈, 인재,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이징, 상하이, 선전의 집값은 무섭게 뛰어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봄부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정책 때문에 3년째 부동산 가격이 조정 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부터 중국의 주요 도시 20곳의 집값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왔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와 근거를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부유합니다. 일선 도시들,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의 고위관리, 사업가, 자산가들은 한 채에 30억에서 100억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주택들을 여러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산가도 시내에 세 채의 아파트 전체 가격이 한 100억 원 정도 하는데요. 세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과 다른 실물 자산들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입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구매 수 제한, 현재는 가구당 두 채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이 구매 제한 정책을 풀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처럼 한 사람이 100채, 200채씩 원하는 만큼 무제한 주택을 사들일 수 있게 된다면 중국은 부동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의 부자들은 법인을 통해서나 차명으로 수십 채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풀어주면 아마도 돈 될 만한 부동산들을 쓸어 담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 정부의 구매 제한 정책 때문에 최근 5년 사이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한 것은 중국의 현금 자산을 두둑하게 보유한 부자와 중산층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레버리지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은행 대출도 안 받고 현금으로 아파트를 사버린다는 겁니다. 중국의 서민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현금 비중이 높습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를 나눈 한 중국인 디디 기사, 중국에서 디디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리의 뭐 거의 택시 기사님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만 원짜리, 우리 돈 3억 원짜리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하나 더 샀다고 하셨는데요. 현금 1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 대출 30만 위안, 우리 돈 5천만 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수했답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허름하고 없어 보이는 평범한 중국인들이 뭐 현금을 1억 원씩 통장에 꽂아 놓고 살아가는 서민들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죠. 하지만 일반 서민들 중에 보면요. 이렇게 현금을 많이 저축을 해 가지고 있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은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주택 가격 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 쉽게 규제를 풀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택 가격의 폭락도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 붕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버블과 붕괴가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중국에는 빈집도 많고 유령 도시도 있다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5년 전 중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판단했으니까요. 지금도 중국의 3선, 4선 도시들은 공급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산동성 허저시, 여기는 4선 도시인데요. 동명현을 다녀왔습니다. 아파트가 무지하게 많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6천만 채 정도의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수보다도 많죠. 그런데 왜 이런 빈집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중국에서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실내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판매합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인테리어 포함 분양이 의무화가 되었죠. 중국의 아파트 구매자들 중에는요, 투자용 또는 자녀들 분가용으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인테리어를 하고 내주는 경우가 적습니다. 솔직히 그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이 크지 않은데 굳이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사람을 살게 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빈집으로 그렇게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 꺼진 빈집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20여 개의 신일선 도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일자리가 많아서 소도시나 농촌 지역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칭다오에는요, 1년에 20만 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인구 1천만 명의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1억 명의 산동성, 그리고 또 인구 1억 명의 동북 삼성. 특히 이 두 지역에서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칭다오로 이주를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만 해도 한 해에 1,600만 명입니다. 1년에 서울, 부산, 인천 같은 세 개의 대도시가 중국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셈이죠. 실로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도시 인구의 증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정부를 모르고 중국의 정책을 모르고 중국의 특징을 제대로 모르면 오판하기 쉽습니다. 중국 정부는 생각보다 대단히 공격적이고 영악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일선 대도시들의 폭등을 막고 신일선 도시들을 띄우는가 하면 폭등 조짐이 보이는 도시들이 많아 보이면 아예 부동산 판매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의 결정이 곧 법입니다. 비민주적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의 자율적 가격 변동을 어느 정도 허용하기는 하지만 긴박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하죠. 부동산이나 환율 같은 분야는 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을 향해 계획 경제로의 회기를 비판하는 분들이 많죠. 경제 전반적인 분야들이 철저한 기획과 전략적 선택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한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던 저도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무지막지합니다. 2017년 봄에 시행된 시엔구라는 이게 이제 구매를 제한하는 정책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규제 대책은 정말 중국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국 20여 개
일선 도시 4개와 신일선 도시 15개, 이 도시들의 주택 매도를 아예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도시마다 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유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미만의 주택은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항저우, 칭다오 등의 도시에서는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년간 건설 기간이 끝나고 이제 집을 받고 등기를 하게 되면은 5년 후에나 매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7년을 기다려야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건 뭐 거의 국가가 강제하는 주택 장기 보유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지난 17년 2017년 이후 3년 동안은 전국의 이 주택 가격이 완만한 조정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거래가 줄었으니까요. 집값의 폭등도 폭락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 이것이 중국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중국 정부도 가격의 하락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요 도시들 중에는 20% 가까이 집값이 하락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값 하락과 이 조정기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도시화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중국은 아직 도시화 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59.58%, 거의 60%죠. 거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8억 명의 인구는 도시에 살고 6억 명의 사람들은 아직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90%의 도시화가 진행된 한국과는 비교됩니다. 10% 미만의 농촌 인구를 가진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는 아직도 40%나 되는 농촌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2030년까지 도시화 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주택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에 1600만 명이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들의 수요가 부동산 가격 폭락을 방어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의 인구 구성 측면에서 보아도 부동산 폭락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인 50대, 60대들은 물론이고요. 그 자녀 세대인 20대, 30대들도 집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사는 집 한 채, 부모님 투자용 집 한 채, 결혼 자녀 집 한 채, 자녀 투자용 집 한 채, 이렇게 세대당 보유 부동산이 핵분열하듯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했던 것처럼 중국도 붕괴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강제성, 인구와 시장의 규모, 레버리지의 비중, 도시화의 진행 속도 등 너무 많은 면에서 일본과 중국은 비교의 대상이 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는 방송은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일반적인 자본주의식 부동산 시장 모델이 아닌 중국식 부동산 모델이라는 유일무이한 거대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적 경험과 마인드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것이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지 건재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저의 분석과 판단이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중국의 면면들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중국을 더욱 객관적으로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폭락할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의 방송을 계속해서 청취하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코멘트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